두 분 모셨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용봉탕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자마자 민원이 많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예. 모든 방송에서 항상 저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저래요. 뭐 일정도 바쁘다고. 없으면서 간 다음에 또 딴소리예요. 일정이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하여튼 저희 진짜 두 분이 아침부터 저를 공격하면 행복하세요? 네. 많이 행복합니다. 아니, 천아용인이 된 거죠, 다시. 예, 개혁신당에서. 예. 취재? 인은 누구예요?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의원. 예, 예. 왔나요, 그분도? 아, 그럼 아니, 제일 먼저 왔죠, 그분이. 예, 그분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네. 근데 하여튼, 오늘은 김용남 의원이 주인공이니까. 예. 예. 천하 용남인이 됐죠, 이제. 아니, 천하용인이 다시 합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시즌 2라고 저희는 시즌 2라고. 어쨌든 저는 항상 의원님 볼 때 평생 국민의힘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사실은 눈물의 저 같은 사람이 예. 전통적인 보수당의 본류가 맞죠. 예.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정상궤 대해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 것이지 원래 제자리를 찾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면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보수 정당이죠. 네. 저는 한 3, 4개월 전서부터 탈당을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방송하면서 네. 도저히 저 정당에는 못 있겠다. 근데 이제 네. 탈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무척 고통스러운 결정이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예외고요. 거기 이제 뭐 행복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있던 집이 망가지면서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의 탈당 변과 네. 또 다른 분들이 하는 탈당 변하고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제 정체성의 문제를 건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건든 건 대의 명분을 건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개인의 이해를 건드립니다. 이해관계를. 예, 그래서 네. 정치에서 의와 이의는 무척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지난해 이제 그 교수님들이 뽑은 것도 결리망의잖아요. 네. 정치의 충돌은 항상 내 개인의 이해냐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 명분이냐. 근데 본인이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은 이 보수적 정체성에서 이탈했다. 탈선했다. 궤도 이탈을 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탈당의 명분으로서 아주 엑셀런트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는 분들은 두 분이 왜 친한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아니요, 저는 네, 그 해석을. 정치인들 중에 몇 안 되는 정치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판단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분들은 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의 명분, 저들이 지금 김용남 의원처럼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 있느냐 잘 못 찾겠어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쓰고 나왔을 네. 때 손가락 위주로 씻으셨나 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뭐 보호하는 후보를 감싸는 이런 표현이 실망이 나도 속고 뭐 국민도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나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말할 정말 그게 2년 넘게 제가 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공격도 많이 받고 그게 대선 때 예. TV 토론회 왜 왕자 왕자 쓴 쓰고 거 예. 갖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방송 출연해 갖고 이제 아니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써준 손바닥 왕자가 왜 저녁에 TV 토론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느냐 그게 질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예.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예. 그 딴 자리도 아니고 아니 뭐 딴 자리도 이상하죠. 근데 네. TV 토론에 나오면서 손바닥에다 왕자를 써갖고 나왔다는 게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손가락 위주로 씻었나 보죠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언론이 제가 적극적으로 쉴드 쳤는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라고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부각시킨 건 네. 부각시킨 아니야. 건 아니, 제가 사실은 좀 듣, 좀 예. 좀 이제는 말할 수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은 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거예요. 사실은. 아.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아유 뭐 저도 귀찮습니다라는 취지로 차라리 이러지 그랬어요. 유성 팬이었나 보죠. 안 지워져. 예. 아니 근데 김 의원님 진짜 궁금한 게 그 쓰는 과정을 참모들이 몰랐잖아요. 몰랐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네. 거예요. 아 이거를 쓰고 써준 분이 방송에서 실수인 척 노출을 시켜라라고 하는 지침까지 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건 좀 정교했을까요? 색다른 해석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해석인 정교해야 것 됩니다. 네? 제가 제가 보기에 의원님은 좀 정교하게. 도사업계를 알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예. 도사업계. 같은 그래서- 업종에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조언하면 그래서 동종- 이거를 예. 실수하는 동업자 척하면서 아니야? 국민들에게 예. 어필. 보여주고 인식하면서 예.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10% 15% 정도를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를 보여요. 그건 좀 업계 더 종사자여서 그러니까 가능한 그 분석이- 업종 아니면 도저히 해석하기 이해할 수 어려운. 없는 해석인데. 근데 의원님 사실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그 수원병이죠. 네. 수원병에서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박문규 장관에게 공천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근데 만약에 경선을 붙는다고 하면 네. 제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원병 5년 동안 활동을 했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예. 인지도에 있어서도 제가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새 네. 장관 출신이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3개월밖에 못한 분인데 네. 장관 이름을 아는 국민이 몇 %나 되겠어요? 네, 막 페이스북에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잠바 입혀주는 장면 올리고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나 보죠.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중앙당이나 아니면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네. 그쪽에서 전폭적으로 미는 후보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걸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이 선거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분이. 박문규. 아니 수도권에 지금 네. 국민의힘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현수막 건 후보 중에 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건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골에는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네. 수도권에 유력 후보 중에 대통령과의 사진을 전면 현수막에 건 사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선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 걸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정진석 의원이 네. 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둘이 찍은 사진을 슬기로운 의정 생활 그래가지고 딱 사진 찍은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긴 수도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충남인데도. 공주죠, 공주. 충남인데도. 근데 이제 그 김용남 의원이 탈당한 거를 폄하하고 싶겠죠, 국힘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공천 못 받을 거니까 탈당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그 금도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네. 일본 축구가 이제 한국 축구가 지금 세지만 일본 축구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거에 일본에 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할 때 축구하기가 참 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네. 게임할 때.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는 동종업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상대 선수를 다치게 태클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건 동지라고 동종업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 팀들은 상대 선수들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김용남 의원이 거기서 오랫동안 지역을 다 꺾고 네.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도 우수한 엘리트 출신이고 네. 그다음 수원시장도 나갔을 정도로 지역의 인지도도 있고 일정 정도 국힘의 지지율을 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분을 아웃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웃시키는 과정이 거기에 외부에서 끌어다 꼽습니다. 왜냐하면 국힘이 그나마 좀 나은 지역이에요. 수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 내리꼽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럼 경선을 안 붙일 거면요. 언론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저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을 만나갖고 네. 김용남 의원을 만나갖고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는 excuse me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 확 저격을 해버려. 여기 경선 없다.
그러면 정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국힘의 지지율을 견인해 왔는데 우린 너가 견인해 왔던 당신이 견인해 왔던 국힘의 지지율 그런 거 없어도 이겨 이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견인해 온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 근데 빠져도 지금 그런데 댓글에 전부 김용남 화이팅, 김용남 의원님 요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전부 정봉주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김용남 얘기. 요새 제가 좀 핫해요. 그런 거로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제 요거 대부분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잘 쓰고 선택적 댓글을 달 줄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 지금 김용남 의원이 가장 앞장섰고 윤석열을 저격할 수 있는 최고의 저격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다. 여기서 정봉주 요즘 김용남 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기가 엄청나십니다. 다 막 용봉탕 화이팅 막 이러고 예, 김용남 화이팅 막 엄청나게. 근데 용봉탕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써도 돼요? YTN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저 홍기 작가가 만든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그거는 YTN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네, 바꾸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쓰는데 YTN에서 화요일에 썼거든요. 네.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로 옮겨서 쓰시자고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이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표를 몰아서 대통령을 만든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그 색깔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그럼 오늘의 국민의힘은 무슨 정당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가장 큰 그 줄기는 일단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걸 재표결해서 폐기하자는 입장이 적어도 지도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정당하고는 완전히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라는 그 명칭이 붙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글쎄 저도 보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여기까지 망가졌나 싶은데 이게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의힘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념적 공동체 내지는 목표,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그룹이라기보다는 각자 도생하는데 어쨌든 그룹을 지어서 각자 도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전에 이게 그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요새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있으면 각자 자기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공동의 힘을 모아서 뭐 여기 주차장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장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택배 업체도 우리가 알아보고 뭐 이러면서 상인연합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새는 그 정도의 결속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간판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한동훈이라는 간판으로 간판가리를 했는데 이 간판가리를 통해서 총선에서 효과를 좀 내보겠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쭉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간판가리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의원님은? 자기가 얘기하려고 그러다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간판가리가 없죠. 제로섬 법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체 총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 정당의 지지율, 네.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네.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 대비해서 한동훈 지지율이 무척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만큼 버금가는 후보들이 나와야 돼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그 한비호 총괄 불러주잖아요. 그 조중동에서. 이러고도 저 지지율이 저렇게밖에 못 올라가는데 한동훈 개인 지지율은 좀 올라가요. 맞아요. 예. 한동훈 개인 지지율. 지금 한동훈 대선 주자 내일 모레 대선 선거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난 한동훈 요즘 그 비대위원장 지지율 끌어올리는 거 보면 저쪽 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어떤?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 들어가는구나.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 들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선 주자 빨리 끌어올리자. 예. 어차피 총선 폭망하면 쫓겨날 거고 예. 쫓겨나면 대선 치를 거 아니야? 예. 그럼 대선 치러야 되는데 예. 우리 대선 주자들은 너무 미약해.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 거 아닌가. 와, 차차 차기를 보고 벌써 움직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 임기 5년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그러지 않고는 저런 전략이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다. 아니 제가 이제 국민의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선언을 하면서 네.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의 거중 조종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중 조종자라는 의미가 바로 저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대1 구도로 하면 단독 200석이 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200석을 넘기면 뭐 속으로는 다 탄핵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개헌 생각도 합니다. 뭐 탄핵과 개헌, 개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범야권이 200석은 넘길 거예요. 개혁신당도 야당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조금 큰 정치적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국 중립 내각을 통해서 네. 국정 운영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본다든지. 근데 저희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연내 대선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2024년 연내 대선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진짜? 뒤에서는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봉주 의원님? 연내 대선이요? 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략 아니에요? 서로 딴 얘기. 아니 왜냐하면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지금 총선 전략으로는 완전 실패한 전략이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1월 10며칠인가요? 네. 윤석열 후원회에서 네. 한동훈 지지자 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주간조선에 나온 걸 보면 한동훈 후원회 그룹에 대해서 제재해달라고 당에다 요청을 했어요. 둘이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그룹과 지지그룹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니까 상황을 아는 거죠. 네. 이거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훈 지지그룹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기사 내용인 즉슨 보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 팬클럽에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쳐내고 네. 너네는 바로 한동훈만 띄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에다가 저거는 그 분열 책동이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는 표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재해달라고 당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하라고 보냈는데 네. 총선을 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치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한동훈 부를 것 같아요. 초치, 외교대사 초치하듯이 한동훈 지금 위원장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잘라요 또?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워낙 그 비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니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은 네.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죠.
하늘에 어떻게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아직은 시기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도 훨씬 더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래 권력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수면 아래에 있고 그것도 선을 넘었어요. 미래 권력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 물밑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지. 네.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해서는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찬란하게 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미래 권력이 단독 후보로 쭉 떠올라갖고 거의 비슷하게 양자 대결 있는 분위기가 그렇죠. 돼. 이런 오. 양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선은요. 네. 총선은 뭐를 해주냐면요. 지역에서 개개인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럼 총선은 이 당이 근데 개개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반발과 교체 지수 항상 6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은 기득권 있는 의원들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당해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수용하는 정당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총선은 혁신 공천과 쇄신 공천을 하는 정당이 이겨요. 근데 지금 국힘의 총선 전략이 보여요? 네. 보여요? 아니 안 보이죠. 전략은 보여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망하는 끄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망하는 그러지. 전략은 망하는 있잖아요. 전략. 김용남 잘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선거 망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정확히 보면 네. 총선에 있어서는요. 일단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머리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갈등할 때 뚫고 나가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전략과 결기가 네. 다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비전이거든요. 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인데 요 네 개가 갖춰졌나요? 지금 그 국힘 총선 팀이 머리는 다 좋은 분들 아니에요? 아니요, 다 검사 출신이고. 아니요. 그 머리하고 그 머리하고 다른 틀려요. 머리야. 그게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전략이라니까요. 전략, 예. 국힘의 총선 전략은 뭐냐. 예.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총선에 이기고 난 다음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인데 심판의 양태가 다르죠. 개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는 쪽이 있고 그런데 뒤 3자가 제일 작죠. 네. 민주당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국힘은 총선에서 디펜스를 한 다음에 뭘 하지? 디펜스라고 한 다음에 해외여행을 좀 더 자주 보내드려야겠구나. 아니면 네. 디올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를 뭉개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총선에서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죠? 디펜스 해요. 그래서 100석도 넘겨 150도 넘겨. 그다음 뭐 하지? 그다음 벙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거든요. 정치의 미래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그걸 못 보여줘요. 근데 못 보여주는데 네. 360도 셀카 찍는 것만 계속 보여요. TV에는. 네. 저분 대선 나간 거구나. 이번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이 있구나. 바로 대선이구나. 이런 느낌을 국힘 지지자들이 저한테 하기 시작을 해요. 총선 이후에 바로 대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북을 가는데 네. 강북을에 국힘 출마하는 분이 카톡을 보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국힘 출마잖아요? 예. 2012년에 제 감옥에 있을 때 네. 면회 왔었대요. 이건 무슨 현상이지? 네. 이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야 뭐 양당의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좀 상견례 잘못한- 하자 이런 이런 의미일 수도 정도. 우리 있겠죠. 후보는 상견례 하자고 안 하고 우리 후보는 방송 나서 절 공격을 합니다. 오늘 아니 아침에 원래 당내 경선하면 예. 상대방 허위사실로 후보보다 공격- 더 감정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듯한 지금 예. 낌새가 보이거든요. 아니 오보기맘님께서 말씀 예. 주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CBS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방금 전에 예. 정봉주 의원 저격했어요. 성추문 트로이카라고. 요거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큽니다. 네. 제가 방송 내용을 들어보고요. 네. 법적으로 겁니다. 법적- 이분이 제 판결문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이게 무죄라는 거죠. 이거 무죄뿐만 아니라 네.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결문에 있어요. 여튼 요거는 이거는 좀 심각할 네. 것 같은데요. 정말. 예, 이거 이게- 변호사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한테 그
미투 의혹이라고 붙여도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왜냐하면 미투 의혹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적시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이 판결이 난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미투는 성추행, 성추문, 그다음 성희롱 이런 것까지 들어가 그걸 암시하는 단어거든요. 네. 이거 썼다간 다 걸립니다. 지금 쓴 분들 꽤 있거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방송에서 공중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이거 심각합니다. 큰 싸움 붙겠는데요. 강북을. 강북을 해서 큰 싸움. 아니요. 붙겠네. 저는 원래 이런 싸움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방송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격하려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네. 장담할게요. 저런 사람들 제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데 선수입니다. 근데 트로이카면 다른 다른 사람들이 둘은 있다는 누구예요? 얘기인데. 네. 누굴 두 명은 또 누굴까요? 두 사람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 관심 없고요. 예. 네. 저를 거명했던 순간에 이분 정치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건으로 예. 저희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이른바 이제 한동훈 띄우기, 한동훈 현상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현상이라는 마치 옛날에 안철수 새정치 현상, 안철수 현상 언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띄우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전혀 없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목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야권연대, 소위 얘기하는 반윤연대 이런 게 가능할 건지 앞서 의원님이 200석 훨씬 넘길 거다. 이제 이런 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5개 그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 제가 너무 이름이 복잡해서 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헷갈려서요. 저 이름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 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3인방,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5그룹이 있는데 이거 싹 다 훔칩니까?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 입장은 개혁신당의 입장은 그런 것이거든요.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거는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 재판을 통해서 혐의 유무, 네. 물론 최종적인 재판은 아니더라도 영장 재판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를 판단받아봐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이건 해야 된다. 검찰에서 아직도 최종적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국힘과 입장이 같을 수 있는 거고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소위 제3지대에 있어서 이러한 적어도 상식선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 행위에 있어서의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인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생긴다. 아니면 그런 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함께하기 어렵죠. 그러면 지금 그 협상 테이블이나 이런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뭐 그런 게 좀 마련. 일단 뭐 잠시 후에 이준석 전 대표 또 출연하니까 제가 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조금 정치적으로 타격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같이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제 항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와 제3지대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하는 동력이 셀 텐데 저게 이제 오만 잡탕이 되게 되면 구멍숭숭 빅텐트가 되는 거거든요. 구멍숭숭 빅텐트.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준석 김영남 의원 쪽은 아직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진 않지만 보수의 본류를 자칭하면서 건전 합리적 보수를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건 말이 돼요. 네. 그리고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철학은 다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건 없다고 치고 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일단 반윤 지향입니다. 네. 반윤 지향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반윤만 하진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데요.
반윤하면서 이제 정치 철학을 세우겠다는 거죠. 네. 그 정치 철학이 없으면 가고자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떴다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선용 정당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고 예.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 기치를 들면서 결국 망가지는 국힘을 흡수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빅픽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인즉슨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번 이제 총선을 작진하면. 근데 이제 나머지 이낙연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감정적 행동입니다. 그분들은 반윤보다 반명이에요. 아, 반윤보다 반명이다. 예. 예. 그럼 반명을 갖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민주당이 개인 사당화됐다. 그럼 민주당의 철학이 망가졌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또 들먹여요. 네. 그럼 민주당의 정신은 살아있는데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갔어도 총선에 앞둬서 다시 롤백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지지율이 3%를 못 넘을 거라고 봐요. 아, 이낙연 원칙과 상식 예. 당이. 왜냐면 그분들은 예. 그냥 반명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재명 대표가 좀 심할 수 있어 해서 지금 동정적으로 가지만 선거에 앞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간 표가 결국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롤백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네.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아 우리는 뭘 하겠어? 우린 반윤 기치를 우리가 저게 뭐 개혁신당인가요? 네, 개혁신당보다 개혁신당. 세게 들겠어. 이러면 그 결합이 되면서 네. 같은 곳을 보고 바라보고 가는 이게 되는데 이분들하고 일단 이준석 정당하고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은 네. 떴다방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풀었으면 우리는 보수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국힘을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빅픽처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떴다방으로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럼 예. 같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종국에. 저는 그다음에 이제 예. 1+1이 2가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3은 안 돼도. 네. 근데 1+1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계산법이 나오면 안 합니다. 근데 실제 제가 원칙과 상식 쪽 취재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 제일 또한 기분 나빠하는 얘기죠. 예, 그 얘기 하나랑 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보다 호남에서 너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왜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든다.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이 있는데 좋겠어요? 뭐 아니, 이런 원칙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도 그런데 네. 국힘 쪽에서 네. 예를 들어 호남에서 약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네.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우리가 호남에서 젊은 2030에서 지지가 좀 있는데 네. 뭐 한 10%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면서 구태 정치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깎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같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이 최소한 2는 돼 1.5는 돼야 되는데 네. 1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합니다. 지금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만 네. 입장이 다 틀려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창당 대회를 합니다. 네. 이제 의원회관 대회실을 빌려놨는데 지금 지방에서 KTX 끊어놨다, 제주도에서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나 좀 꼭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가 제일 큰 걱정이 예. 이게 약간의 뭐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멀리서부터 왔는데 네. 뭐 어쨌든 그 대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어떻게 돌려보내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게 제일 지금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당원 5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6만 명인데. 6만 명이요? 예. 이틀 만에? 예. 아니 아니, 그래서 만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와. 근데 입당하는 분의 대부분이 또 당비를 스스로 납부하겠다는 당원들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이 미래대연합을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속도에 있어서 개혁신당을 따라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준비는 사실상 지금 끝난 것이고요. 오늘하고 내일쯤 시도당 그 등록증만 받으면 끝나요. 모든 준비가. 그래서 이게 지금 5가지 정치 그룹이 제3지대에서 뭐 빅텐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근데 대체로 좀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지 보이는데, 근데 의원님, 예. 이런 현상은 예. 민주진보 진영에서 많이 보던 현상이에요. 예. 그 과거에 노사모도 그랬고요. 근데 예. 이런 시민운동을 결합한 정치개혁 운동, 이게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뭐 전혀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민주당은요 이미 당원이 250만 명이에요. 다 모였어요? 모일 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모였어요, 예. 이미? 저거 이제 확장성은 없는 거죠. 아니 더 안 모여요? 예를 들어 확장성 없이 지금 싸워도 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다. 네. 누가 더 지지하는 분들이 총선에 투표장에 나오느냐 하거든요. 지금 네. 보게 되면 국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죠. 열정이 떨어집니다. 절실함이 떨어져요. 나가서 총선 이겨서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네. 총선에서 우리가 약진을 하게 되면 저 국힘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가 더 큰 형으로 저기를 흡수통합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비전을 조금 이따 내놓을 거예요. 네. 지금 아직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기존에 국힘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아마 비전이 우리가 보수를 바로 채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두 개로 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이런 원칙과 상식은 욕심은 나요. 3명의 현역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또 계산합니다. 우리 좀 저쪽에서 국힘에서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 네. 떨어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그럼 최소한 10명은 돼. 그런데 지금 저 3명이 왜 필요하지? 최소 10명은 돼요. 30명 돼요. 네. 10명 더. 아니 다 받으려고 치면 30명 돼요. 30명 넘어요? 아니 예. 지금도 네. 오겠다는 분이 현역 의원이 현역은 있어요. 몇 명 근데 정도 돼요? 아니 그냥 그건 묻지 마세요. 몇 명 있는데 재미없는 기사예요. 저희가 예. 조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있죠. 예. 왜냐면 저런 분들이 예. 1명, 2명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10명, 15명 모여서 들어올 때 폭발력이 있는 거죠. 세트로 예. 확 그냥 저거 다 우리가 집단- 옛날에 해본 거예요. 한수 근데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저게 당원들이 폭발적으로 모이고 있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팽당함으로 인해서 아마 수원에서도 김용남 의원을 보면서 또 입당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탈당하는 과정이나 찍힘을 당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남 의원이 수원병에서 왜 밀려나야 됩니까? 동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당을 바꾸는 게 내가 뭐 이 정당에서 마르고 닳도록 무슨 철저한 정치적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했던 거에 대한 억울함, 도와줬는데 팽당한 거 네. 이런 등의 감정적 동일체감이 생긴 거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지지하는 게 한 10에서 11 만약에 선거 들어가서 10%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꽤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개혁신당에 가는 쪽은 좋은데 여기에 숟가락 얹히려고 하는 나머지 4개의 세력들을 과연 끝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그런 셈법이 빠른 분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같이 갖고 내 파일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러면 의원님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은 그냥 러프하게 정리하면 친윤, 예. 뭐 친명, 반윤, 반명. 이렇게 사자구도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게 뭐죠? 네. 이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예, 이거 사전에 봤는데요. 질문지. 그 구도가 예. 전체 구도가 친윤 대 반윤 구도예요. 전체 구도는. 전체 구도가. 예. 예를 들어 개혁신당도 반윤이죠.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짤 때는 이렇게 조각조각하게 되면 국민들 마음은 심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하는 쪽과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이쪽을 심판하는 쪽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소분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그쪽에서 민주당 그룹이냐, 개혁신당 그룹이냐, 네. 아니면 민주당을 이탈한 그룹이냐 하는데 국민들은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표를 던지진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네. 친윤 반윤으로 그 표현을 하면 약간 기분 나빠요. 왜냐면 개혁신당이니까. 저희가 정파예요. 네. 저쪽이 사파고. 구분부도 똑바로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국힘이 망가지면 네. 제가 그 늘 하는 얘기가 국힘이 망가지면 흡수통합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에서 흡수통합하고자 하는 세력이 유승민, 네. 밖에서 흡수통합하자고 하는 세력이 이준석. 딱 그 싸움에 국힘은. 예, 그러면 둘이 나중에 합칩니까? 아니 전제는 이거예요. 네. 국힘은 망가진다. 국힘은 망한다. 예. 근데 그거는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성적표를 받아본 이후에 예. 그 드릴 말씀이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전체 의석수로 보면 개혁신당보다 국민의힘이 많을 수 있어요. 이번 네. 총선을 통해서 가져가는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워낙 영남 쪽에 그래도 기본은 할 거기 때문에 의석수는 개혁신당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총선 결과는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어느 쪽이 지역구 당선자를 내느냐가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당선자를 내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몇 석을 가져가느냐, 개혁신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만약에 개혁신당이 가져가는 서울에서의 의석수가 국힘보다 많다, 네. 한 석이라도. 그러면 그 이후의 주도권은 개혁신당이 잡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요한 건 전국 주도권을 누가 쥐고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언제부터 좀 당무 복귀하셔서 활동을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제일 큰 야당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인데 뭐 그 부산에서 테러 이후에 건강이 그 생각 외로 그 생각보다도 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회복 속도 좀 늦고 그래서 선거가 이제 한 85일쯤 남았나요? 며칠 남았죠? 그 정도 남은 것 한 같아요. 85일 남고 그러기 16일 때문에 아닌가요? 예. 네. 괜히 지금 드라이브 잘못 걸다가 건강 상하고 그 막판에 힘 딸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슬로우 스텝을 밟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네. 선거 85일이요. 예. 무척 많이 남았습니다. 초조하게들 뭐 이제 제가 강북을 간다 그러니까 강북을 현역 의원이 초조해갖고 그 뭡니까 이 프라이팬에서 콩 튀듯이 탕탕 튀는데 그러다 지칩니다. 조심하세요. 댓글에 용남이 형 때문에 뉴스공장에서 넘어왔다. 이 뉴스 예. 공장도 야, 이제 제끼나요? 뉴스공장도 제끼는. 예. 야, 하여튼 뭐 두 분의 출연이 이렇게 핫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요. 침소 봉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한 명 넘어왔다고 뭐 뉴스공장도 제낀다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밀어주세요. 아니, 밀어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아까 반윤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정치적 구도는 심플해야 돼요. 반윤 기치가 딱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윤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스텝으로 아젠다로 얘기하는 거지. 네. 국민들이 그 이준석 뭐 한대? 윤석열한테 쫓겨나갖고 혼내준대? 딱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 거냐. 예컨대 이제 그 그건 장윤선 기자만 관심 있어요. 그래요?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뭘 관심 아니, 있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관심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무척 무서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범야권이 합해서 200석 200석을 넘겠다. 넘게. 그러면은 국힘이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건 무척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은 101마리 달마시안 전략이다. 근데 그게 안 어떻게든- 됩니다. 네, 안 돼요? 안 무너져요.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네. 105명쯤 되거나 예. 110명쯤 돼도요. 그 10명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네. 105명, 10명쯤이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103명이나 한 105명쯤 되잖아요. 네. 와, 우리가 개헌 의석수, 탄핵 의석수 지켰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데 누가 5명인지 10명인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 5명, 10명이 네. 이쪽 개혁신당으로 오게 되면 저쪽이 무너진다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몸값이 치솟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 50명이 될 거예요. 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자기가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지 않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이 집이 무너지는데 저쪽으로 물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뒤샷 하면 내 자리 없는 거 아니야? 바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제 언론에서 이런 네. 계산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국힘 내에서 이탈하는 현역 의원들 개헌할 때 네. 개헌하게 되면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개헌할 때 이탈하는 표 있다. 이탈하는 표 생각 이런 기사를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지 맘대로 기사 쓰는 사람들 착하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현역 의원들이 흔들리면서 네. 개혁신당 쪽으로 내가 몸을 집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백성 무너지지 않아도 아니, 무너집니다. 진행자가 좀 진행을 진행 좀 하게 하게 좀 저도 좀 존중해 주세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선거의 축이 이미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예. 아닌가요? 아직 선거는요. 왜? 한 달 전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그때 사실상.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하자라는 여론은 사실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마지막까지도 그런 바람은 안 불 건데요. 네. 이제 직자적이고 실물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나왔어요. 선심성 공약들이 예. 막 지금 나오고 막 있어서. 거의 막 매일 나오고 하나씩 거의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민심을 흔들 정도로 물론 흔들립니다. 근데 이래요 국민들이. 그래 선심 좋아 땡큐 받고 안 찍을게. 아니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뭐 네. 금투세 예. 그렇죠. 없앤다. 해제하겠다. 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30년 넘으면 뭐 안전진단 필요 없이. 없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매일 하나씩 네. 터뜨리잖아요. 네. 이 장기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패가 자명해 보여요. 네. 그러면 필살기를 둘 수 있잖아요. 예. 저도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받겠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 이후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나는 뒷전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추대하는 총리 임명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내각 재청권을 행사해서 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정말로 필살기를 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윤선 기자 한달 끄떡이면서 공감 안 되는 분위기야. 아니 저는 가능성 약간 6.29 비슷해가지고.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참패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수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참 남은 겁니다. 사실은. 저게 난 불가능하다 보는 게요. 네. 강서 선거에 보면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예? 그건 확인된 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그렇다더라라고 하는데 얘기가 근데 있죠. 이제 네. 저렇게 되고 대통령의 성정상 뭐 얘기 안 듣고 뭐 자기 혼자 얘기하고 그다음에 화 많이 내고 그러게 되면 보고 안 합니다. 네. 아니 정말 기대는 안 네, 해요. 아니 근데 유일한 방법은 이런 건 있어요. 네. 대통령이 탈당하는 방식이 있어요. 탈당하고 국힘에 관여하지 않고 국힘 당무는 국힘이. 근데 그걸 선거 한 달 앞, 여태 이렇게 당무 개입했는데 예. 한 달 앞두고.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북한 변수. 북한 변수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북한 변수가요. 2000년 초반에는 네. 실질적으로 판문점에서 그 돌발 상황, 부딪히는 네. 충돌 상황까지 만들잖아요. 네. 그게 반짝했다가 이제 국민들이 알아요, 그거를. 근데 해커 박사 등이 38 노스 그 글에서 네.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한 한반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할 결심을 끝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 또 이렇게 또 막판에 아니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겠죠. 네. 근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네. 폭침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당시 여당이 이 지방선거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참패를 참패했죠. 했습니다. 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안보 이슈를 갖고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사실은 그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글쎄 그거는 뭐 그리고요. 둘 수 없는 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안보 문제가 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그리고 북한 정권이 그냥 몰락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시진핑이 대만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만 침공을 생각하고 있다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그 마음을 접어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해결도 안 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근데 대만은 핵보유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핵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핵을 쓸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핵전쟁으로 보겠죠. 그럼 러시아가 중국이 예. 특히 여기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에 찬성을 할까요? 제3차 핵전쟁으로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북한 변수는 안 된다. 북한 변수는 쓰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저는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하는 게 예. 뭔가 코레가 있었나? 라는 의혹을 가진다. 의혹까지 가질 정도로. 제가 김용남 위원장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주말 사이에 대만 총통 선거하고 그 입법위원 선거가 우리로 치면 총대선을 네. 이제 같이 한 셈인데 그 이제 라이칭더가 승리를 했습니다. 민진당에. 그런데 이제 커원저 그러니까 제3지대론을 했던 분이 그러니까 대선은 민진당이 이겼지만 총선은 국민당이 이제 일당이 됐고 그다음에 8석을 가진 대만 민중당 커원저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 올라오고 있다. 네. 개혁신당이 그런 3지대를 하면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정봉주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얘기해? 아니 두 분 다. 저희가 네, 대만 선거. 갖고 있는 그 그림은 네. 총선 이후의 그림은 네. 저희가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거중 가운데 있는 조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지금 총선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한쪽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 저희는 야당과 함께 할 겁니다. 네. 다만 야당도 또 상식에 벗어난 주장을 할 때는 저희는 그 야당과는 손잡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상식을 다시 복원하는 역할을 개혁신당이 할 거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제1당이 될 필요도 없고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가 정파라고 했잖아요. 네. 정파가 제 위치를 찾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면요. 네. 보수 진영 내에서 국힘과 개혁신당은 제로섬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힘이 파일을 많이 가지고 가져갈수록 그 개혁신당이 네. 파일을 많이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힘은 빠집니다. 이 안에서 제로섬 법칙이고 시소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개혁신당으로 더 많은 지지율이 가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향도 없는 4개의 정파들 네. 이런 쪽하고 자칫 잘못 손을 잡았다가는 구멍숭숭 빅텐트가 되면서 다 폭망으로 한다. 저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혁신당의 존재를 제일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은 국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없으면요 이번 총선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단독 200석 이상으로 갑니다. 네. 저희가 있기 때문에 200석을 넘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힘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요? 네. 아니, 약속 안 하실 못합니다. 거예요? 같이 하시기로. 예. 저희가 이름을 한번 근사한 걸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